오늘 뉴욕 증시는 S&P 500이 0.67%, 나스닥이 0.84%, 다우지수가 0.65% 각각 하락하며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0.65% 오르며 1,506.83원을 기록해 강달러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하락세가 우세한 하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걸프 지역 동맹국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늘로 예정되었던 이란 공습 계획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동맹국들은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며 2-3일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백악관은 이란의 최신 제안이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거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핵농축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긴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미국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으나 머스크는 오픈 AI가 영리 기업으로 변질되어 초기에 공익적 사명을 저버렸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오픈 AI는 내년 상장 계획을 앞두고 법적 리스크를 덜어내며 영리 목적 추구에 힘을 얻게 된 반면 머스크는 1,34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가며 샘 올트먼과의 갈등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미국 최대 홈 인테리어 업체인 홈디포가 1분기 수익 감소를 발표하며 주택시장의 부진을 드러냈습니다. 고금리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대규모 리모델링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신축 주택시장에서는 부실공사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DR, 후턴과 레나 등 대형 건설사들은 저렴한 자재 사용과 공정 생략을 이유로 주택 소유자들로부터 거액의 소송을 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법적 부채 충당금을 10억 달러 이상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를 비롯한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이 잇따라 강연에 나서며 시장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금요일에는 케빈 워시가 신임 연준 의장으로 취임할 예정인데 그는 과거 연준의 과도한 선제적 안내와 잦은 공개 발언을 비판해온 인물입니다. 워시 의장 체제에서는 매 회의 후 열리는 기자회견이 중단되거나 중앙은행의 소통 방식이 더 불투명하고 신중하게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향후 금리 정책의 신호를 읽어내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 이후 인접국가인 레바논과 시리아 등에서 약 10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점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부 레바논의 기독교 마을들까지 점령지가 확대되면서 주민들이 사실상의 봉쇄 상태에 갇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소탕을 위한 안전지대 확보라고 주장하지만 국제법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이동 통제가 이루어지는 점령 상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지 주민들은 생필품 부족과 끊임없는 폭격의 공포 속에 고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 최대 재생에너지 기업인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도미니언 에너지를 합병하기로 합의하며 기업 가치 4,20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유틸리티 기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합병은 최근 AI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합병회사는 플로리다에서 버지니아에 이르는 1,000만 이상의 가구와 기업에 전력을 공급하게 되며 이는 미국 에너지업계 역대 4번째로 큰 규모의 거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오늘 조지아와 켄터키, 펜실베이니아 등 미국 6개 주에서 중요한 예비선거가 치러집니다. 조지아주에서는 기록적인 사전투표율 속의 주지사 후보 경선이 주목받고 있으며 텍사스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역인 존 코닌 의원 대신 켄 팩스턴 검찰총장을 지지하며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18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부패한 비자금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최대 통근 열차 노선인 롱아일랜드 철도의 파업이 타결되어 오늘 정오부터 서비스가 정상화됩니다. 이번 합의로 평일 30만 명에 달하는 통근자들의 불편은 해소될 전망이지만 뉴욕과 보스턴 등 동부 지역에는 체감온도가 42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더위가 주 후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대형 이슬람 사원 밖에서 10대 용의자 2명이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범행 후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으며 당국은 이번 사건을 이슬람 혐오 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이슬람 사원 주변에도 경찰 경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확산 중인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변이는 기존 백신이 듣지 않는 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미 우간다 등 인접국가로 퍼지고 있어 2014년 서아프리카 대유행 이후 최악의 상황이 우려됩니다. 특히 서방 국가들의 의료 원조 삭감과 현지의 무장세력 갈등이 겹치면서 방역 작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중국의 엄청난 AI 수요를 고려할 때 결국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의 칩 수출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메타 플랫폼은 AI 투자 비용을 충당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주 후반 추가 감원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가운데 인력 구조 조정과 시장 확대라는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유명 패션 브랜드 망고의 창업자 이삭 안딕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스페인 경찰이 그의 아들 조나단 안딕을 체포했습니다. 당국은 조나단의 아버지가 유언장을 수정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이킹 중이던 아버지를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나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억만장자 가문의 상속을 둘러싼 비극적인 사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의 루슬 플라이트 상무이사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장기금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하며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국지적 이슈를 넘어선 구조적 변화라고 합니다. 루슬 플라이트 상무이사의 분석에 의하면 이번 매도세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서 시작되었으며 영국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미국은 경제가 과열되지도 냉각되지도 않는 적정 금리 수준, 장기 중립 금리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 시장의 경우 유럽중앙은행가 전쟁 초기보다 덜 긴축적인 매파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수익률 곡선의 초단기물 반영분은 줄었으나 여전히 금융여건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남아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바클레이스의 루슬 플라이트 상무이사에 따르면 영국 국채시장은 이란 전쟁의 영향에 더해 노동당의 미래와 관련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새로운 테마로 부상했다고 합니다. 루슬 플라이트 상무이사의 분석에 의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향후 지출 확대와 국채 발행 증가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물에 반영되어야 할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 비용,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바클레이즈의 영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잭 미닝스에 따르면 영국의 중앙은행은 메이커필드 보궐선거와 같은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 있는 날에 통화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기에 6월 회의 결과가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바클레이즈의 루슬 플라이트 상무이사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AI가 노동력을 대체하여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초기 예상과 달리 고용과 해고가 모두 적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루슬 플라이트 상무이사의 분석에 의하면 시장의 관심은 이제 AI로 인한 노동시장 붕괴 우려에서 잠재적인 최종 중립금리가 더 높아졌을 가능성으로 옮겨갔으며 이는 현재 금리 수준이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바클레이스의 안술 프라단 책임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30년물 금리는 정책금리 대비 평균적인 금리 차이 스프레드 수준에 와 있어 다른 구간에 비해 저렴하지 않은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바클레이즈의 루슬 플라이트 상무이사에 따르면 현재 채권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거래 기회 중 하나는 유로 수익률 곡선의 중간 부분인 2년 후 2년물 지점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부터 2년 뒤에 발행될 2년 만기 채권의 금리 수준을 거래하는 상품이 현재 유럽 시장에서 가장 투자 가치가 높다는 뜻입니다. 루슬 플라이트 상무이사의 분석에 의하면 유럽에서 장기금리 3% 수준은 강한 저항선이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 시장의 경우 다가오는 6월 통화정책위원회 MPC 회의에서 시장은 여전히 금리 인상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금리 변동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점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최고 투자 책임자에 따르면 현재 주식시장은 작년에 순차적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순차적 회복 국면에 진입해 있으며 이는 여전히 시장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 윌슨 최고 투자 책임자의 분석에 의하면 1분기 S&P 500의 하락은 아니람이 아니라 시장의 지배적인 이야기, 내러티브가 형성되기 전에 시장의 위험을 미리 가격에 선반영한 결과이며 현재 가장 큰 위험은 지나친 낙관이 아니라 너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여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모건 스탠리는 상향된 이익 전망치를 근거로 S&P 500의 12개월 목표 주가를 8,300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최고 투자 책임자에 따르면 과거 유가 충격이 경기 침체로 이어졌던 시기와 달리 현재는 기업들의 이익이 강력한 수준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 윌슨 최고 투자 책임자의 분석에 의하면 1분기 S&P 500 기업들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
이익 서프라이즈는 4년 만에 가장 강력했으며 이익 수정폭 역시 다시 확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AI 기술은 노동시장을 파괴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조직을 슬림하게 운영하고 이익률 마진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요인 순풍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익성 향상이 시장의 기초 체력, 펀더멘털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최고 투자 책임자에 따르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이익 성장이 강력하다면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 윌슨 최고 투자 책임자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주식시장의 진짜 위험은 금리 수준 그 자체보다 연준과 재무부가 민간 경제의 자본 수요를 과소평가하여 시중의 자금 흐름,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구간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자금 위축, 유동성 위축으로 조정이 발생할 경우에를 산업재나 금융경기 소비재 등 순차적 회복의 수혜를 입는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S&P 500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에너지 기업인 EQT가 4.04%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샌디스크가 3.77%, 완구업체 헤즈브로가 3.69% 상승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하락 종목으로는 아카마이 테크놀로지가 6.25% 급락하며 가장 부진했고, 빌더스 퍼스트소스가 5.40%, 퍼스트솔라가 5.11% 하락하며 지수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섹터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섹터가 1.17% 오르며 가장 선전했고, 헬스케어가 1.10%, 유틸리티가 0.91% 상승하며 방어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소재 섹터는 2.35% 급락하며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금융 섹터가 1.24%, 산업재 섹터가 1.18% 하락하며 시장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주요 국가별 ETF 수익률을 보면 중국 MCHI가 0.39% 상승한 반면 미국 SPY는 0.67%, 일본 EWJ는 0.69% 하락했으며 한국 EWY는 1.18% 내리며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국가별 수익률 상위권에는 콜롬비아가 1.33%, 아랍에미리트가 0.91%, 중국이 0.39%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대로 하위권에는 인도네시아가 3.58% 급락했고, 그리스가 2.81%, 브라질이 2.31% 하락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에는 바이두, 프리미너지 리소시스, 립샵 홀딩스, 옥스퍼드 레인 캐피털, XP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에는 콜백스, 홈디포, 톨브라더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에는 인투이트, 에너시스, 로스 컴퍼니스, 애널로그 디바이세스, 놀드슨, 비오애피니티 테크놀로지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에는 네리스, 디어 앰퍼샌드, 카브코 인더스트리스, 랄프 로렌, 워크데이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20일 금요일에는 글로벌 시프리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일정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5월 20일 주요 경제 뉴스였습니다.